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영국의 다양한 주거 형태라는 주제로 영상을 다시 가져와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영국에 오셔서 기숙사를 선택하실 때, 그리고 아니면 쉐어하우스를 선택하실 때 등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서 기숙사, 쉐어하우스, 원베드룸, 플랫, 스튜디오 등등 해서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와 제가 여러 가지 장소를 방문해 보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기숙사의 장단점 등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하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영국에 오시는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주거 형태는요, 첫 번째 기숙사, 가장 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쉐어하우스, 원베드룸, 투베드룸 플랫, 아니면은 스튜디오, 이렇게 총 4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추려볼 수 있는데요. 기숙사는 공립기숙사, 학교기숙사, 그리고 사설기숙사 이렇게 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각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선 기숙사는 학교 기숙사, 사설 기숙사가 있는데요. 학교 기숙사는 본인이 다니시는 학교에서 오퍼를 따로 받아서 연계된 기숙사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첫 번째 1년은 사설 기숙사 학교에서 연결해주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2학년, 3학년 때는 지금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요. 학교 기숙사는 1학년 때는 가장 흔한 주거 형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영국에 오셔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학교에서 정해준 집을 배정받고 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 기숙사가 가장 처음에는 흔한 형태이고요. 그리고 학교 기숙사 신청은 학교 오퍼를, unconditional 오퍼를 받았을 경우에 학교에 기숙사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4월 17일에 어플리케이션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4월 17일부터 오퍼를 가진 학생들은 기숙사를 하나씩 신청했답니다. 하지만 이 런던이라는 곳은 대학교는 굉장히 많고 런던 대학교에 속한 학생들만으로도 엄청 많기 때문에 영국, 런던에서 기숙사를 찾는 것은 꽤 어렵고 경쟁률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오퍼를 받자마자 무조건 기숙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느꼈던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제가 작년에 한국에 조금 더 머무르게 되어서 영국에 늦게 들어오고 싶어서 나중에 신청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한 6월, 7월쯤에 되니까 이미 기숙사 자리가 다 빠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의 숫자가 제한적인 만큼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고 오퍼를 받으셔서 디파짓을 오퍼 받은 후 일주일 안에만 내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이 확신이 갈 때 디파짓을 내시고 확답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소셜라이징을 할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 시네마룸, 피아노룸, 공부룸, 그리고 TV룸 등등 되게 다양한 공간이 이 기숙사 안에 있고요. 그리고 택배를 받아주시는 세큐리티 분들, 이게 정말 편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영국은 사람이 집에 있어야만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하지만 호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세큐리티가 있는 그런 주거 형태에 사시는 분들은 그 세큐리티 분들이 택배를 대신 받아주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번거로움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마찬가지로 세큐리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있거나 다급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밤늦게라도 24시간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정말 마음이 든든한 그런 큰 장점이 있답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이 현저하게 적다. 저희는 기숙사를 들어올 때 빌 포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값, 전기값, 그리고 히팅 비용 등등 해서 저희가 따로 관리할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 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 방 안에 있는 물건들만 잘 다루시면 되고, 밖에 있는 키친이나 샤워룸 같은 경우에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돈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신경 쓸 게 없다는 것이 학생으로서는 특히 조금 편리했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용 공간은 매일 아침마다 청소해 주시는 분이 오세요. 아침에 화장실과 그리고 키친 등 해서 청소해 주시기 때문에 매일 새거 같은, 매일 새로운 기분을 느끼며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크고요. 또 메인테넌스 팀이 계셔서 항상 무엇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다음날이나 당일날 바로 오셔서 고쳐주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 창문이 갑자기 안 닫힌다.
그러면은 바로 와주셔서 창문을 고쳐주고 가신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불빛이 안 나온다 그럼 새로운 불빛을 가져다 주시고, 이렇게 정말 저는 메인테넌스 있다는 점이 학생으로서 그리고 약간 기계치로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학생 기숙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비용 면에서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케이터링이 포함되어 있는 기숙사도 꽤 많은데, 기숙사들은 월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서 방의 컨디션이 더 좋아진다면 훨씬 더 비싸질 수는 있겠지만, 보통 100에서 250만 원의 가격대로 월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숙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소셜라이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소셜 이벤트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 있다입니다. 저희 기숙사에는 소셜팀이 워든팀이라고 따로 있는데 매주마다 재밌고 신기한 이벤트를 많이 열어주세요. 처음에 왔을 때는 웰컴 파티라든지 아니면 드링킹 파티, 영화 보기, 예쁜 데로 같이 걸어가기, 그리고 박물관 같이 가기, 그리고 제가 작년에 여기 살았을 때에는 실내 클라이밍도 같이 갔고요. 매주 피자 파티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 음식 파티. 이번에 요즘 하고 있는 거는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스무디 아침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밥 먹을 겸 스무디 건강 주스 마실 겸 친구들과 얘기 나눌 겸 가서 많은 친구들을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기숙사를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위치가 비교적 학교와 가깝다. 저희 기숙사만 해도 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게 제 학교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3분만 걸어가면 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학생으로서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기숙사를 고를 때 거리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특히 런던에서는 왜 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버스나 지하철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기에 교통수단에 쓸 비용을 기숙사에 더 써서 아침에 통근을 할 때 편리하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학교 주변에만 기숙사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도 있고요. 교통수단은 보통 거리에 따라 다르긴 한데 버스는 보통 한 번에 2,000원, 3,000원, 그리고 지하철은 3,000원, 4,000원. 이게 편도 금액이기 때문에 왕복으로 생각하시면은 한 달에 비용이 꽤 나와요. 그리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놀러 가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금액을 여기다 쓰면서 시간도 낭비하기엔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학교 근처에 있는 기숙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런던에는 특히 파업이 정말 자주 일어나는데요. 교통수단 파업, 의료계 파업, 학교 파업 등등이 많은데요. 특히 교통수단 파업이 가장 흔한데요. 이거는 매달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람들에게 조금 작지 않은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이 파업이 일어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하철 파업이 일어나면은 지하철이 많이 밀리거나 아니면 중단돼서 학교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가끔 대체되기는 하지만 학교를 와야 하는 상황에서는 교통수단을 어레인지하기가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학생으로서는 학교 근처에 사는 것이 저는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갑자기 중요한 이벤트가 생길 수도 있고 참여하고 싶은 소셜 이벤트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저는 교통수단 생각하지 않고 시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학교 바로 가서 참여하면 됐기 때문에 이 점은 제가 정말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숙사도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장실을 공유하는 옵션이 굉장히 흔합니다. 한국에는 원룸이라고 해서 개인 공간도 있고 화장실도 혼자만의 화장실을 쓰는 형태가 가장 흔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아무래도 주거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화장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언스윗 룸도 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화장실이 방 안에 들어간다면, 그래서 차라리 화장실을 공유하는 옵션이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숙사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많은 기숙사들이 칸으로 나눠져 있는 수영장 화장실 같은 형태인데요. 그래서 큐비클이 아주 많기 때문에 사람들과 겹쳐서 기다려서 제가 사용을 못하거나 하진 않고 보통 많이 비어 있어요. 왜냐면 샤워 공간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겹치거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은 전혀 없고요. 안에 공간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전혀 불편함 없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 기숙사라는 공간 안에서는 학생분들과 살기 때문에 저녁에 방의 위치에 따라 약간의 소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프런트 데스크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통 소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위치가 있긴 하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근처에 방이 있으신 분들은 밤늦게 특히 파티나 소셜 이벤트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시는데 굉장히 시끄러울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잠이 깰 수도 있고 공부를 하시다가 살짝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학우분들과 잘 조율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것만큼은 조용하지 않고 대화 소리가 간간히 들린다, 이런 단점이 있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니 조금 낯설고 불편할 수 있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키친이나 샤워룸, 화장실을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마주치면은 인사를 해서 서로 스몰 토크를 해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조금 내성적인 편이라면 그 대화를 하는 과정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친구를 만들어가는 과정, 우리가 친구를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딱히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편하지는 않다. 매주 매일 마주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고려해야 할 점이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편해지는 거는 당연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좋은 친구로 남기도 한답니다. 네 번째, 기숙사는 컨트랙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을 때 나가고 싶을 때 이 기간을 따로 정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가질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인데 40주나 50주 이렇게 해서 살고 싶은 기간을 선택하고 살고 싶은 기간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지불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40주를 선택해서 학기가 끝나면 나가는 형태가 가장 흔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석을 한국에서 이번에 지내고 오고 싶어서 10월 1일에 오는 비행기로 끊었어요. 근데 이 기숙사는 9월 17일부터 금액을 내야 하는 기숙사였기 때문에, 하지만 모든 기숙사가 이거는 같았어요. 사설이든 공립이든. 그래서 학교 시작 기간과 상관없이 이때부터 돈을 지불하고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비어있는 방을 쓰지 않았던 2주 동안의 금액을 그대로 내었는데요. 이 금액이 600파운드로 한국 돈으로는 거의 100만 원 남짓한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한국에서 보면은 이 2달 동안 월세를 낼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기간에 이런 큰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아깝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기숙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제가 오퍼를 받았을 때 무조건 액셉트를 해야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사설 기숙사를 찾는 방법은요, 구글에 Student Accommodation이라고 치면은 되게 많은 웹사이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Student Accommodation 옵션들 한번 찾아보시고 컨택트해서 연락하시면 되고요. 또 아니면은 제가 처음 왔을 때 1학년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 학교가 기숙사가 부족해서 저에게 줄 수 있는 옵션이 사설 기숙사, 학교에 연계된 사설 기숙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여기 기숙사가 남아있는데 여기 사설인데 여기서 살래? 라고 물어봐 주셔서 학교에서 대신 신청해서 저에게 오퍼를 주는 이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더 다양한 옵션에서 찾아보고 싶으시면은 구글에 검색하셔서 연락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설 기숙사는 대부분 시설이 최신식이고, 그리고 조나 방의 크기가 내는 비용에 비해는 조금 작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방들은 물론 기숙사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저는 방의 크기가 살짝 중요한 사람으로서 방의 크기를 기준으로 기숙사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기숙사가 방의 크기가 큰 방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사실 기숙사를 간다면 돈을 조금 더 내고 한국 돈으로 한 보통 월에 300에서 400 정도 내고 지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컨디션을 조금 낮추면은 물론 본인 예산 안에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설 기숙사는 아무래도 학교 기숙사보다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300 정도는 최소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기숙사, 영국 너무 살기 비싼 나라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작년에 제 방을 찍어 놓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이사한 방인데요. 이 방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의 케이터링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선택할 때 케이터링이 있는 기숙사, 없는 기숙사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케이터링이 없는 기숙사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을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고요. 만약에 케이터링을 선택하시면 보통 개인 주방은 제공받지 않아요. 전자레인지나 간단한 조그마한 냉장고 정도만 제공받지 요리를 할 수 있는 스토브를 제공받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요리를 해먹고 싶은 게 있다는 경우는 좀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케이터링이 없는 옵션을 선택했고요. 보통 케이터링은 아침, 저녁을 많이 제공받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브런치, 저녁 이렇게 제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뉴는 정말 다양하고 뷔페 형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케이터링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갑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을 때 삼겹살을 구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케이터링을 선택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다음은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는 키친, 거실, 그리고 샤워실 등을 공유하고 개인 공간인 방을 가지는 것을 쉐어하우스라고 하는데요. 보통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구해서 집을 통째로 구해서 방을 나눠 갖는 형태와 아니면은 이미 다 플랫메이트들이 있는 상태에서 저만 몸을 따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일단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살기 때문에 본인의 공간이 본인의 프라이버시가 약간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안 맞는 플랫메이트들을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불편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본인의 물건은 본인이 제일 잘 관리해야 해요. 왜냐하면 방문이 잠그는 그런 방문이 아닐 수도 있고 공용 공간에 노트북을 두고 간다든지 저희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서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물건들을 조금 더 엑스트라 케어를 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생활해야 합니다. 혼자 산다면은 바쁘면 설거지는 나중에 하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청소를 2, 3일 미룬다든지 이 정도는 가능한데 같이 산다면은 같이 살 때 룰이 있고 청소할 때 에티켓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초대할 때도 서로의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명심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답니다. 또 제가 주거 형태를 알아보다가 생각해내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빌 포함이 아닐 경우에는 신경 써야 할 것이 꽤 많더라고요. electricity fee, water, 그리고 heating 이걸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본인이 이 세 가지 쓸 때마다 계속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매달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것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일 때에는 기숙사가 가장 편리했던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점은 보통 학교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쉐어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교는 시티 중심에 있고 쉐어하우스는 살짝 떨어져 있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학할 때 시간 소모가 꽤 크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파업과 같은 그런 일이 진행됐을 때 더 신경 써야 할 게 많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장점은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산다면 학창시절 내내 즐겁고 조금 파티로 많이 진행할 수 있고 재미있는 그런 생활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장점은 기숙사에 비해 컨트랙트가 조금 더 유연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컨트랙트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들어가고 싶을 때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셔서 들어갈 입주 날짜를 같이 정하시고 나올 때는 몇 주나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전에 노티스를 집주인에게 주시면은 나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트랙트 면에서는 기숙사보다는 훨씬 편리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같은 그 개인 공간에서 사는 것보다는 예산을 많이 줄일 수도 있다입니다. 그리고 쉐어하우스가 기숙사보다 싼 경우도 많거든요. 조금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그래서 시간이 본인은 통근하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다,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 하시는 경우에는 쉐어하우스를 시티 밖에 찾아서 통학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답니다. 근데 쉐어하우스도 학교 근처에 있는 것도 몇 개 있긴 해요. 하지만 런던 같은 경우는 특히 런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영국에서 일하는 곳도 정말 많고 학교도 정말 많고, 그래서 런던 중심에 있는 주거 형태 중 본인이 마음에 드는 하우스를 찾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시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거 형태는요, 스튜디오인데요. 스튜디오는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원룸 같은 형태예요. 런던 중심의 스튜디오는 조금 비싸서 한 달에 한 200에서 400 정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요. 편하긴 할 거예요. 혼자 프라이버시가 완전 보장되어 있는 곳이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단점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기숙사에 살거나 쉐어하우스에 살면은 서로 누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알 수 있고 서로 가끔 연락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서로 확인해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스튜디오에 산다면 혼자 살기 때문에 본인이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본인만 알기 때문에 안전을 서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책임져야 할 것이 쉐어하우스와 마찬가지로 많은데요. 물건이 고장났을 경우나 가구 손잡이가 나갔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장점은 쉐어하우스와 마찬가지로 유연한 컨트랙트를 가질 수 있고 본인만의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런던 중심에서 스튜디오가 있긴 하지만 비용을 엄청 많이 내지 않는 이상 좋은 컨디션의 스튜디오를 찾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제가 한번 알아봤었을 때 살펴봤는데 보통 생각하시는 예산으로는 좋은 스튜디오에서 살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게 학교 근처에 있는 기숙사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튜디오나 쉐어하우스를 구하시다 보면, 특히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컨트랙트를 본인이 따로 독립적으로 작성하고 계약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배워야 하고, 집을 넘겨받을 때 따로 확인해야 할 점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점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많아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거 형태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주거 형태는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흔한 형태, 저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살고 있는 형태이기도 해요. 이 안에서 보통 학생일 경우에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모든 곳을 방문해보고 조사해보고 느껴본 결과 학생으로서는 신경 쓸 게 가장 적은 기숙사와 같은 곳이 가장 편했고요. 하지만 프라이버시가 조금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스튜디오를 구하시거나, 친구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신 분들에게는 기숙사나 쉐어하우스에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비용, 그리고 거리, 소셜 이벤트, 방의 크기, 편리함 등등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기숙사만한 그런 방의 형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3년 내내 기숙사를 살고 있답니다. 저는 다시 1학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기숙사에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비교해드렸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조사해보셔서 본인에게 맞는 주거 형태를 골라서 즐겁고 재미있는,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학창생활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